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당찬 여성 이은지 대표님 모시고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야심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는 중국 내 이식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이택의 한국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자 학원의 실체를 알리는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사실 지금 이제 마치 제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당찬 여성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듯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택은 오랫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강제장기 적출이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계시는 중국 내에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이식산업, 그러니까 양심수의 장기를 파는 이식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국제단체고요. 그게 산업이군요. 장기 이식이. 그럼요. 그래서 아주 루커러티브, 이익이 아주 많은 산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택의 우리 자문위원이신 변호사님은 또한 난민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2012년에 소냐 자오라는 공자학원에 있는 파룬을 수련하는 강사가 난민 신청을 하고 망명 신청을 위한 변호를 우리 변호사님한테 맡기게 된 사건이고요. 또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 국제연대에서 중국의 강제장기 적출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2006년에 발표하신 분이라서 사실은 이 연대가 제가 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은 하나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다. 예,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일.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책을 좀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이 책은요,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파트는 제 18장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저는 미국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원래 원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원제는 How the Spectre of Communism is Ruling Our World, 이렇게 해서 2018년 6월부터 에포크 타임스에 계속 연재가 되어 있던 글이고, 그게 모아져서 올해 미국에서도 출판이 되고 한국에서도 한글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됐는데요. 이 출판부가 구평 편집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평이라는 글은 또한 여기서도 역시 에포크에서 사설로 연재했던 2004년도 연재 글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를 중국 내에서 행해 왔는지, 그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고 하면, 물론 사례 중심으로 계속 다 서술을 했었습니다. 이 책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법률, 사회, 가정, 그리고 미디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침투되어 있고, 우리가 사실은 공산주의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도 간첩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어떤 정치인도 있는데, 공산주의를 저 역시 공산주의를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문헌으로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한 체제인지 문헌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어제 제가 이제 하필은 왜 18장을 오늘 갖고 얘기를 하는 주제로 삼았는지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리고 싶어하는 강제장기 적출, 즉 이식오용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단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너무나 비인도적인 이 특성을 압니다. 중국 공산당의 비인도적인 특성. 그런데 한국 사회에 와서 보면 그것을 굉장히 간과하거나 또는 가볍게 취급해왔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40년 동안 미국은 잘못했다, 반성한다라는 어떤 성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제사회가 지금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구나, 중국의 공산당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간과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아챈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아직 그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을 소개하거나 책에 대한 토의를 한다 보면은 1장부터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18장을 먼저 이렇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같이 토론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 그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야심은 특히 이제 미국을 대체하고 세계 패권을 중국이 잡으려고 하는 야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가 잡는가보다도 사실은 그 누군가가 그 누가라는 그 주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이 패권을 잡아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제 평화는 계속 유지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경찰의 역할을 했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라면 글로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패권을 좀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얘기 드릴 게 어떻게 해 왔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본다면요.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요. 처음에는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각 나라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게 포섭하는 작전이 1대1로였죠.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의 그런 목적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아주 큰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켓을 펼쳐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걸려들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흔들어 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습니다. 일조를 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동맹을 깨고 또 얼마나 이제 1대1로 협조를 했는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중 철도를 이제 하겠다. 대륙 철도 시대를 맞이하겠다. 그리고 부산 항만을 이렇게 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까지도 지소미아 문제, 한미 이렇게 이제 동맹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깰 수 있다라고까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전략대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가장 많이 사실은 그 후킹이라고 표현하죠. 그 포섭에 기어들었던 나라는 아프리카 같은 사실 개도국 또는 뭔가 문맹국 이런 곳이었다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포섭에 끼어들었다고 요즘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이 반전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딘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프리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빨리 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같은 나라 이런 곳 다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본다면요. 이제 가장 끔찍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특성 중에서 초환전이라는 겁니다. 초환전 어떤 걸까요? 처음 들어봤네요. 우리 대표님 저기 생각하시는 초환전이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초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한계를 초월한 네, 한계를 그런, 초월한. 그런 전쟁을 한다. 중국 공산당이. 만약 그게 도덕적 한계를 초월한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와서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도덕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적인 초환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답지 못한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많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문화의 교류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문화 교류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 중국말 배우고 싶지요. 중국말 좀 배웁시다. 우리가 돈 다 낼게요. 중국말 배우러 오세요. 근데 그래 놓고는 그 속에서 친중 문화를 모두 이렇게 젊은 세대까지 모두 접수하게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 그 버전대로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묻혀 있는 게 통일전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을 적대시하는 모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이익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미국과 적대 관계가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에 있는 국민도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과 다 규합을 하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 통일전선을 바로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통일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옛날 얘기다. 설마 그게 펼쳐지나?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폭동 방화 약탈하는 애들 그 BLM 그렇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 아마 발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현 정부에 있는 대통령 수장이 굉장히 중국 공산당의 특성을 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측근에서 지금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을 잘 아는 화인들의 그 멤버들이 중국 지금 대통령을 보필하고 트럼프 있습니다. 대통령을? 네. 다행이군요. 실제 우리 이 책을
책이 지어진 이 에포크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내부를 잘 아는 내부 고발자, 또 그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약점을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글로벌 야심을 격파하는 이런 쪽에 그분들은 많은 지금 그 공헌을 하고 계신 셈이죠. 예. 그래서 이 초안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사용되는데요. 인터넷, 마약, 인터넷 하니까 생각나시죠? 조선족, 댓글, 그죠? 예, 마약, 외교, 군사, 금융, 매춘, 쓰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인간이 말초적인 것에 굉장히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사회가 돌아가는 데서는 덜 해진다 그러죠. 아주 이렇게 멍해지거나 뭐 자기 문제 아닌 것 같거나 제3자의 일처럼 취급하게 되거나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공자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네, 정답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공자학원을 가졌는데요. 최고 많을 때가 100 몇 개였었죠? 150개 가까이 150개. 있었습니다. 최고 많을 때가. 네. 지금 이제 100여 개가 넘는 공자학원이 현재 폐쇄된 게 40개가 넘게 폐쇄가 됐고요. 남아있는 게 한 70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년 말까지 다 폐쇄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지난 9월에. 폐쇄하지 않으면 사회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40년 동안 잘못했다 반성을 하겠어요. 2004년에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선 공자학원은 미국에는 2005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던 것은 학자들로부터였습니다. 전미학자연합회가 2017년에 공자학원을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12개의 공자학원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했고요. 주로는 뉴욕 지역에 있는 수도 근처에 있는 공자학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난 뒤에는 공자학원은 폐쇄가 되어야 되는 곳이구나. 스파이들의 집결지고 1대1로의 근원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정보와 기술을 빼가는 근원지 그런 게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젊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공산주의로. 네, 그렇죠. 예. 세뇌시키고 친중화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은 공자학원 문제는 작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올해 또 새 보고서가 2차 보고서 나왔는데요. 참 작은 문제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전미연합 보고서가 나온 뒤에 FBI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올해 그 2차 보고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경제안보위원회, 검토위원회에서 이제 통전에 대한 보고서를 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주 옛날에 배웠던 통전의 보고서를 지금 낼 때는 얼마나 그게 중요했겠습니까, 그죠? 네. 통일전선 공작에 대해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통전에 대한 보고서를 내니까 수많은 조직들이 이 통일전선 공작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공작은 제 하부 조직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학자연합회, 그리고 기업인연합회 이런 곳들이 전부 다 관련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친인척이나 또는 친부모나 자식이 또 대륙에 있는 거죠. 그러면 꼼짝없이 중국 공산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있었죠. 천인계, 카이스트에서 피땀 흘려서 흘린 기술이 유출됐다. 에포크 타임스 보도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술을 또 빼갑니다. 이제 글로벌 야심을 채우기 위한 초안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법입니다. 인민공화국의 그 국가정보법에 보면요.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모두 법에 따라서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 아주 유명한 게 있었죠. 그 호주 왕리진 왕리지 아니죠. 호주에 그 우리 체포되었던 그 스파이로서 체포되었던 사람의 우리 한국 그 여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스파이로 체포된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자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던 것, 대학교 때부터 해왔던 것을 해왔을 뿐인데 나중에서야 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스파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알았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한국 여권과 그다음에 중국의 여권을 비교해 보면서 민주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대비를 보고 반성을 하면서 결국 왕리창입니다. 왕리창이 이렇게 호주에 자기가 이제 망명을 하면서 스파이를 인정을 하죠. 예. 그래서 전 국민을 첩보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간첩이다. 네, 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아닌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 그 환경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시키는데 안 하면은 그건 뭐 처벌을 받고 뭐 각종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간섭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공자학원 같은 경우도 GDP 대비에 국민 교육비 수출이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나라에서 왜 돈을 다 퍼주겠습니까? 공자학원 하나 생기는데 10억씩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억을 준다는데 한국 공자학원 생길 때 보니까 2억씩을 주더라고요. 예, 연간. 연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중국인이 실제 알았을 때 반응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해외에 이렇게 뿌렸다는 것인가? 정말 못 믿을 국가다. 그죠? 그리고 중국 내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전 아닙니다. SNS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벽지학교 아주 멀리 걸어서 가고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들리에 의해 아나콘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아나콘다 중국 공산당이 어쨌든 거대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아나콘다 우리를 가만히 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죠? 협박을 안 해도 협박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하고 있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초안전 자신들의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 아나콘다의 등치가 커져갈수록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스파이 여기저기서 다 스파이라고 그럽니다. 해킹을 했던 사례가 다 100번을 넘게 한 사람 이메일을 100번을 넘게 해킹했다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 실제 밝혀졌던 얘기고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제 그 전임 정보국장인데요. 공자학원은 스파이다, 스파이 조직이다. 그다음 뭐 미국에도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 한라대 공자학원 노노살롱 시리즈 제9강 이데올로기 노노살롱이라면 노노 배울 줄 알고 가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나 시사 미디어 교육에서도 모두 친중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거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그 관영 매체는 어떤 매체를 관영 매체라고 할까요? 중국에서는. 뭐 인민일보랄지 신화통신, 그렇죠. 예, CCTV. 그렇죠. 그러면 그 인터넷 방화벽이 아주 높다는데 그 국민들은 그런 것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영 매체를 많이 보도록 우리 보통 보면 영어를 배우려면 어디를 많이 보라 그래요? BBC? 그죠? CNN. 예, CNN, VOA 이런 뉴스를 보라 그러죠. 그런데 중국어 교육을 배우러 온 학생들한테 관영 매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관영 매체에 보면 홍콩에 대한 거 이를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홍콩에 이제 그 안구를 잃은 여자분이 있으셨어요. 그 앞에 거리 시위에 나와서 그 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그 관영 매체에서는 돈을 뿌리는 장면을 이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시위대를 돈으로 샀다. 그렇죠. 시위대를 돈으로 샀고 이 여자는 그 시위대 돈으로 사는 그 장면을 경찰이 막으려고 하다가 사건이 생긴 거다. 그 밑에 나온 댓글들에는 두 눈을 잃지 왜 한 눈을 잃었을까라는 잔인한 댓글이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한이라는 개념을 사람도 아닌 것으로 넘어서고 아주 도덕을 초월해서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넘어선다면 그리고 그 거대한 아나콘다가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다면 그런 것이 백권을 장악한다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자학원에서 이제 교재로 제공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주는 컨텐츠 그렇죠. 다라는 거죠. 우리 그 공자학원에 대한 보고서가 몇 가지 나온 것들을 보면 그 교재에 대한 지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재 내용을 표현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교재가 부적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던 것이
이제 한국에도 요즘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경희 국회의원이 최근에 이제 질의할 때 항미 원조를 교육 자료로 사용했다. 비디오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 500여 곳의 공자학원에서 틀었으니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점점 폭로되고 있죠. 그러면 한국 정부가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외면했겠죠. 또는 작은 문제라고 예. 봤던 것 같습니다. 포착한 보고서에 하면요,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 보고서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샤프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다른 차이까지 알았어요. 샤프 파워는 팩트를 전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만들어냅니다. 즉 조작합니다. 그게 샤프 파워고 소프트 파워는 있는 그대로 사실은 전달하는데 좀 정치적으로 전달하는 거. 근데 샤프 파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파악했고요. 이 보고서에 공개하고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공산당 선전 기간이라는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2018년 4월에 나온 보고서군요. 네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국민들에게 또는 교육계에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지적을 이게 당했죠. 혹시 보도는 됐나요?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된 적이 이렇게 찾아보면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조태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보도된 상황을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를 워낙 조용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저도 이 보고서를 그 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사실은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눈앞에 초안전을 두고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조차도 왜곡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죠. 초안전에 이용되고 있는 거죠. 초안전의 그게 그대로 공자학원에 드러나고 투영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보는데요. 자, 그 서방의 정치인 사업가만 매수했겠습니까? 황제관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전미 그 학자 연합회 보고서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황제관광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그럼요. 매년 공자학원에 관련된 관리자들, 교장 선생님들, 또 대학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세미나를 하러 중국에 갑니다. 그 퀄리티가 어떻는지 그 부분을 마샬 셀린스 교수가 시카고 대학의 공자학원을 무너뜨린 마샬 셀린스 교수가 그 공자학원 악성 코드, 학술적 악성 코드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 황제 관광에 대해서 서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학자나 싱크탱크 매수하기, 그리고 그들을 이제 1대1로라든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왜냐하면 대학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퀄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역사회에서 침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매수하고 정치인도 매수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매수한 뒤에는 뭔가 도덕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얽히게 만들어서 포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자기네 국민을 장기적 출용으로 일종의 사육을 해서 필요하면은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고 번 돈으로 이 짓을 한다. 예. 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안전들이 되고 전 세계의 도덕성은 같이 무너집니다. 왜? 공범자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공범자로 기록이 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가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겠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면 거론되는 기업들과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론이 될 때 한국 사회에서도 그 영향을 결국은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토크의 제목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진정한 또 심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신이 심판하지 않죠. 처음에는 인간이 심판하고요. 인간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죠. 신이 심판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국제사회가 이들을 야욕을 캐치하고 또 심판해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로부터 교훈을 얻어가고, 그래서 밝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 이어지는 내용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